자, 이제 네이션스랑 또 A매치 여러 경기들 뭐 낙엽처럼 가볍게 가보겠습니다. 일본 대 튀니지. 제가 볼 때 오늘 제일 베팅할 만한 경기로 보이고요. 일본이 일단 기린컵이에요. 기린컵. 지들이 이름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좀 전에 가나랑 칠레 어떻게 됐나요? 가나랑 칠레가 이제 뭐 패자 3, 4위전인데 뭐 네 팀이 하는데 3, 4위전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튀니지가 지난 경기 이제 어디를 꺾었지? 칠레를 잡고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랑 이제 붙습니다만, 뭐 튀니지 소집 명단 제가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 어디야? 칠레랑 했을 때 라인업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일단 소집 명단 자체가 주전 라인업 많이 안 데려왔어요. 이거는 뭐 일본이 개박살 낼 수도 있는 사이즈고, 일본 풀라인업이거든요. 지난 가나전에 애초에 로테이션도 많이 돌렸고, 이거 무승부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건 애초에 기린컵 자체는 지들이 우승하려고 만든 대회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좀 국뽕 뽕 좀 채워보겠다, 뽕 좀 한번 차보자, 우리나라 이번 월드컵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제 만든 대회고, 다른 팀들 라인업 다 개판이에요. 뭐 가나, 칠레, 튀니지 포함해서 스키리도 없는 것 같거든요, 미드필더에. 뭐 소집 지난 경기 뭐 벤치 라인업이나 주전 명단을 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튀니지 역시도 라인업이 개판인 상황이고, 뭐 풀 라인업이 소집된 일본 상대로 특히나 로테이션까지 지난 가나전에 돌아갔었고, 지금 일본 대표팀 상당히 강해요. 제가 볼 때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팀은 일본이거든요. 지금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배당 메리트도 괜찮아 보이고, 뭐 언어버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승치금 될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두 번째 경기 이제 미얀마 대 싱가포르. 이런 게 사실 뭐 주력으로 찍긴 좀 그렇습니다만, 싱가포르 쪽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나마 미얀마보다는 사람답게 좀 비비는 양상에, 물론 이 조에서 이 두 팀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둘 다 이제 2패씩을 안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사람이 싱가포르 쪽으로 뭐 고배당 정도는 던져볼 만한 가치는 있다. 뭐 배당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뭐야, 조별 예선은 뭐 특히나 둘 다 탈락 거의 유력한 상황에서 뭐 주작질해도 뭐 크게 이상하진 않아서 뭐 그렇게 막 건들고 싶은 경기는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대 이집트인데 일단 뭐 이집트 같은 경우도 전력의 100%가 아니에요. 뭐 살라도 빠져 있고, 지금 당장에 어쨌든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옛날에 케이로스인가? 그 히딩크 감독도 이제 수석 코치였던 그 감독이 이제 계속 하다가, 레민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가 골스 경기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소통할 때. 하고 있다가 이제 월드컵 예선에 이제 탈락을 하고, 집중해야 되네, 잠시만요. 탈락을 하고 탈락을 하고 경질이 됐어요. 집중이 안 돼. 경질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새 감독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난 경기 에티오피아 상대로도 패배를 했던 이집트고 살아뒀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한 경기는 맞고, 그래서 배당이 지난번에 파라과이 상대로 졸전을 펼쳤음에도 지금 이 똥배를 받은 건데, 어쨌든 뭐 중원에 정우영도 빠지고 황인범도 오늘 못 나오고, 손흥민도 계속 풀타임이기 때문에 뭐 살라도 없는 마당에 로테이션 돌아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어쨌든 라인업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믿을 만한 부분은 없어요. 일단 미드필더진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중원에서 뛸 선수가 많이 없습니다. 이집트가 개똥인 건 맞거든요. 지금 뭐 형님도 말씀하시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중원을 구성할 선수들이 없어요. 소집 명단 자체도 중앙 미드필더들을 이제 좀 묵직한 애들을 많이 안 데려왔어요. 그래서 뭐 좀 국대에서는 이름값 없는 애들이 오늘 경기 좀 나서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 요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나라 쪽을 찍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배팅을 한다면은 뭐 국뽕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어쨌든 이름값 있는 애들이 나와서 똥을 쌌잖아요. 그런 만큼 특히나 뭐 황인범이나 이런 애들은 저는 애초에 빠져야 된다고 봤었는데, 뭐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오늘은 중원을 구성할 걸로 보이는데, 의외로 얘네가 더 잘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있다. 기존에 뛰던 애들 뭐 정우영 이런 애들보다도
의외로 좀 선전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집트도 사실상 뭐 월드컵도 떨어진 마당에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한테 져주러 보양 먹여주러 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팅한다면은 한국 승 언더 1대0 2대0 정도 봅니다. 근데 저는 2대0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이집트가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살라 원맨 팀인데 살라가 없으면 얘네는 할 줄 아는 게 수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뭐 잘하진 않을 것 같고, 적당히 뭐 역습 같은 걸 당하겠지만 득점에 대해서 위력이 좀 떨어지는 이집트고, 중간중간 이제 한 골 넣어주면서 뭐 언더가 뜨면서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대 스코틀랜드인데 이거 이제 네이션스 리그고, 요 조가 지금 리그 A, 리그 B. 손흥민은 오늘 벤치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오늘도 선발로 나온다? 그거는 벤투 감독이 좀 실수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리그 B고 1조. 아르메니아가 지금 1승 2패로 승점 3점에 지금 꼴등이 위치해 있고, 스코틀랜드 한 경기 덜 치렀어요. 그 월드컵 그 경기들 때문에. 어쨌든 1승 1패. 그래서 뭐 3위, 4위, 뭐 승점은 똑같습니다만 골득실에서 이제 스코틀랜드가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 지난 경기 이제 우크라이나 원정을 가서 상당히 좀 잘 비비는 양상이긴 했습니다만, 결국 후반에 좀 무너지면서 사실 뭐 공격을 뭐 제대로 하진 못했어요. 그냥 수비만 하다가 뭐 잘 비볐다고 하기엔 좀 그렇네. 뭐 어떻게 잘 막다가 마지막에 좀 무너져가지고 이제 후반전에 좀 무너지면서 3대0으로 완패를 했었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 이제 같은 조에 있는 또 아일랜드 원정 경기 내용적인 부분 자체는 사실 뭐 박빙의 양상이었는데, 아일랜드가 그냥 좀 되는 날이었어요. 뭐 슈팅 때리는 것마다 들어가고, 평소에 안 되던 뭐 포스트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뭐 중간중간 잘 들어가면서, 물론 3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요? 전 햄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햄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1대0 2대0 보니까 골을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상대 이집트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이집트는. 파라과이는 막말로 알미론이라도 있지. 이집트는 뭐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요런 사이즈인데, 사실 워낙 뭐 스코틀랜드 충분히 이길 만한 사이즈긴 합니다만, 지금 빠방 5,000원. 빠방님 고맙습니다. 주전 라인업에 대한 그런 체력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겠고, 지난 아일랜드 원정에 거의 풀 라인업이 또 나섰거든요. 물론 중간에 이제 존 맥킨 정도 교체해줬고, 특히나 스코틀랜드가 미드필더진이 사실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벤치에 길모어도 있었고, 뭐 기타 여러 선수들의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이제 한둘씩 벤치에 있고, 뭐 에런 히키 사이드백도 있고 해가지고, 뭐 지금 로테이션은 어느 정도 돌아간다 하더라도 아르메니아 상대로 뭐 충분한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야, 네이션스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빠방 지금 보내드릴게요. 일단 사실 일단 저는 찍는다면은 스코틀랜드 쪽이 낫다고 생각은 하는데, 1.45 정도. 일단 저는 언더 쪽 봅니다. 언더. 기본적으로 저득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스코틀랜드가 또 지난 경기 상당히 원래 많이 뛰어요. 다혈질의 나라잖아요, 스코틀랜드. 뭐 셀틱이나 뭐 그쪽 팬들 워낙 훌리건으로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좀 힘이 좀 빠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아르메니아가 공격적으로는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미드필더나 수비 조직에서 비비는 양상은 첫 경기부터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저득점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더를 보고요. 다음 경기로는 몰도바 대 안도라. 뭐 사실 똥 대 똥이고 리그 D죠. 이거 리그 D고 몇 조였지? 1조. 리그 D의 1조.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 1패 승점 4점. 안도라가 1승 1무 1패
승점 4점 동률입니다만 뭐 골득실로 이제 몰도바가 앞서기 때문에 골득실이야. 이거 승자승 먼저네. 몰도바가 지난 경기 뭐 안도라랑 물을 캤습니다만 뭐 여차저차 상대 전적 골득실 다득점까지 이어져서 전체 골득실로 해가지고 몰도바가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사실 큰 의미는 없고 뭐 이렇게 있는데, 지난 경기 일단 몰도바가 안도라 원정 가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은 분명히 했어요. 뭐 주도 속에서 경기를 했는데 일단은 퇴장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경기가 멈췄어요. 안도라가 몰도바 상대로는 확실히 조금 쉽지 않았던, 지난 홈 경기에서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몰도바가 퇴장 당했는데도 그냥 경기가 굳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0대0 푸근하게 무승부가 떴는데, 오늘은 어쨌든 몰도바가 홈이기도 하고 제 생각에 요거 되게 똥배 뭐 똥대 똥경기라 터질 뭐 무승부나 역배 쪽으로도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직전 경기 두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는 저는 몰도바가 이번에도 퇴장이나 이런 거 없으면 그래도 잡을 확률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전력은 솔직히 그냥 도찐 개찐이긴 한데, 직전 경기 어쨌든 내용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그래도 몰도바 쪽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나 저득점 1대0 2대0 뭐그 정도 사이즈 터지면 뭐 1대1이나 0대0이 다시 한번 뜰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몰도바 사이드로 봅니다. 그래도 약간 많이 좀 밀어붙이는 양상의 경기가 나올 것이다. 물론 슈팅이 많을 거라고는 예상 못 하겠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한두 골 정도는 넣지 않을까, 딱 그런 느낌이에요. 몇 번째죠? 6번째인가? 코스타리카 대 뉴질랜드 월드컵 플레이오프고요. 이제 오세아니아랑 북중미인가? 코스타리카가 헷갈리네. 어쨌든 북중미랑 오세아니아. 어제가 이제 남미 대 아시아가 이제 있었잖아요. 0대0 그냥 푸근한 무승부에서 승부차기로 호주가 올라갔는데, 야, 승부차기로 또 호주가 올라가네. 대단하네. 어쨌든 프랑스 진 거는 분석이 필요 없는 경기 아니었나요? 분석적으로 들어가면은 터질 만한 여진이 있었어요. 왜냐면 프랑스가 지금 중원이 좀 약하거든요. 뭐 부상자들도 있고 해가지고 뭐 카마라가 지금 중원으로 뛰고 있고 막 그런 사이즈여서 뭐 터질 만한 사이즈가 있긴 있었는데, 뭐 배팅을 저는 이제 어제 축구 같은 경우는 페루 언더 프랑스 승가서 틀렸는데 한 번에 이겼다 본 거죠, 홈에서. 아마 다들 그렇게 배팅해서 부러진 사람들은 아마 다들 그렇게 배팅해서 부러진 거고, 라인업적으로는 뭐 아예 터질 만한 사이즈가 없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한 번은 이겠지 해서 간 거지 다들. 어쨌든 뭐 코스타리카 대 뉴질랜드 들어가면 일단은 뭐 중립 경기예요. 월드컵 플레이오프 단판이다 보니까 중립 경기로 치러지고 뭐 무승부로 정규 시간이 끝나면은 뭐 연장 그다음 승부차기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언더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입니다. 전력적으로는 코스타리카가 조금 낮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애초에 이런 남미 팀들 같은 경우 홈발이 상당히 좋아요. 원정 나오면은 크게 중립이니까 어쨌든 집을 나온 거잖아요. 집 밖에 나오면은 크게 강점을 많이 못 보여주고 있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둘 다 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떨어져요. 한 골 승부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일단 해외 자체가 코스타리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아마 저득점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무가 뜰 가능성 때문에 이게 뭐 정배가 일단은 좀 많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언더 찍으면은 어제처럼 좀 푸근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상당히 플레이오프기 때문에 먼저 넣는 팀도 마찬가지고 먹히는 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한 골 먹히면 달려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 골 더 먹히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먹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더 안 먹히는 선에서 어떻게 무승부로 연장 가야 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 두 팀의 전력상으로. 그렇다고 먼저 넣은 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0대0으로 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뭐 어떻게 경기가 진행이 되든 두 팀 다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뭐 적어도 80분까지는 그렇게 막 할 수밖에 없다. 언더. 다음 경기로 독일 대 이탈리아. 일단 독일 뭐 프랑스나 뭐 여러 팀들 대표해가지고 잉글랜드 마찬가지고 지금 뭐 네이션스에서 아직까지 첫 승이 없습니다. 일단은 뭐 리그 A
예, 속해 있고 3조. 조가 이제 뭐 거의 죽음의 조인데 헝가리가 지금 이탈리아, 독일, 잉글랜드, 헝가리 요게 이제 3조인데 헝가리가 지금 2위예요. 진짜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독일이 지금 3무 이제 승점 3점 무만 갔으면 집 쌌겠다 얘네. 이탈리아가 1승 2무 승점 5점. 오히려 지금 세대 교체를 한 이탈리아가 뭐 월드컵이 떨어진 마당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쓰고 있고 오늘도 어쨌든 이탈리아가 패배를 하게 되면은 바뀌어요. 순위가 이제 바뀌는 그림인데 독일 어쨌든 지금 문제는 뭐 당연히 네이션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일단은 크고요. 지금 당장의 오늘 경기로서 어쨌든 보면은 미드필더 쪽에 이제 키미가 계속 지난 경기들에 있어서 선발로 나섰기 때문에 오늘 로테이션이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빠진다 하더라도 뛸 수 있는 선수 뭐 고레츠카나 뭐 기타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저는 일단은 독일 쪽으로 보는 게 독일이 일단은 그래도 선수의 컨셉이나 로테이션 이게 확고해요. 우리 지금 네이션스 필요 없다. 이 마인드로 지금 뛰고 있고 지난 경기 이제 독일이 지금까지 네이션스 경기에서 제대로 뛴 경기는 딱 한 경기밖에 없어요. 잉글랜드 와의 이제 홈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 경기는 독일이 제대로 뛰었거든요. 근데 다른 경기들은 그냥 아씨 빨리 끝내라 경기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해왔었고 오늘도 어쨌든 이탈리아라는 또 강팀을 만났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잉글랜드전만큼은 아닐지라도 힘을 좀 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어쨌든 지금 많이 순위가 처져 있는 독일이고 또 홈 경기 강팀과의 홈 경기 왜냐면 이게 독일이 여기서 만약에 또 미끄러지면은 다음 경기 앞으로 일정에서 이탈리아도 어쨌든 이게 독일이 홈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탈리아를 만나면 또 이탈리아가 아니죠. 잉글랜드를 만나면은 잉글랜드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좀 이상하게 되면은 독일이 강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그래도 독일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지 마십시오. 저도 계속 독일 찍어볼까 하다가 그냥 패스 때렸는데 이게 왜 좀 독일이 좀 쎄하냐면요 이탈리아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결승 이거 뭐 어쨌든 이게 올라가면은 1조부터 4조 리그 A 1조부터 4조가 있거든요. 이게 각조 1위 팀들끼리 뽑아가지고 4강 토너먼트 해가지고 이제 우승팀 지난 시즌에 이제 프랑스가 우승했잖아요. 이게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어떻게든 이게 좀 그래도 요거라도 월드컵도 없는데 요거라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사이즈인데 이게 지면 순위가 또 바뀌고 좀 어려워지는 흐름이라서 터져도 크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지금 독일 하는 꼬라지도 보고 하면은 어쨌든 뭐 독일 승을 보고 제 생각에 안 가는 게 맞다 보이고요. 여덟 번째 뭐 잉글랜드 대 헝가리로 들어가면은 진짜 어지럽네. 쓰레기 경기들 분석하려니까 또 승점 2점으로 4위에 잉글랜드가 이 스코어들 진짜 말이 되냐? 사우스게이트 헝가리 같은 경우 1승 1무 1패 지난 독일과 이제 홈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캤었고 승점 4점으로 2위에 이거 뭐 한 90년대 축구 보는 것도 아니고 헝가리가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잉글랜드가 홈 경기고 지난 경기 사실 잉글랜드가 이탈리아와의 홈 경기 저는 그 경기는 좀 일단은 뭐 무승부로 봤었고 사실 그 경기 잉글랜드 치킨 좀 부담스러운 경기였어요. 애초에 이제 로테이션이 잉글랜드가 좀 많이 돌아갈 만한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케인도 없었고 중원 쪽에서의 로테이션도 잉글랜드가 그 경기 좀 많이 돌아갔었는데 아니 솔직히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왜냐면 애초에 두 팀 간의 전력차가 상당히 크고 잉글랜드가 헝가리 상대로 처음 졌어요. 지난번에 거의 한 10경기를 붙어가지고 한 번도 안 졌었는데 90년대 이후로 지난 경기 이제 처음으로 헝가리한테 패배를 했고 사실 저는 원래 제 성격상 일반승 공짜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1.18 이거 개똥배지만
이거 보너스 배당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요즘 네이션스 보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경기는 또 지난 경기 케인이나 이런 선수들이 벤치에 있었기 때문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헝가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뎁스가 두껍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다른 팀들이 똥 싸는 사이에 지금 주전 라인업들은 3경기 내내 가동시키면서 지금 뭐 상당한 선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테이션 타이밍인 건 분명해요. 사실 진작에 로테이션을 돌렸어야 됐는데 이상하게 안 돌리고 있어요 지금 로테이션을. 뭐 당장에 주전 라인업이 나오든 아니면 벤치 로테이션을 가동하든 전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 주전이 또 뛰면 힘들어서 못 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약팀이기 때문에 많이 뛰어야 강팀하고 비빌 수 있거든요. 강팀이 이제 좀 나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많이 뛰면 비빌 수는 있으나 지금 헝가리의 어떤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제 생각에는 잉글랜드가 잡을 것 같아요. 이거 못 잡으면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일반 승 정도 해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핸디캡에 있어서는 믿음이 없다. 왜냐면 잉글랜드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독일과의 경기 때도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미드필더와 공격과의 연결고리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때도 제가 독일은 삼선에서 올라오는 패스는 괜찮다. 다만 이제 마무리 패스가 안 된다. 근데 잉글랜드는 이제 뒤쪽에서 빌드업 자체도 좀 불안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아예 대승 가능성이 뭐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잉글랜드가 역시나 조금 이상한 경기력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근데 이게 헝가리가 경기를 벌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또 그동안에 주전 라인업이 많이 가동됐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마지막 경기고 지금 잉글랜드가 하는 경기 수준을 봤을 때 그럴 확률은 저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래도 경기를 벌이거나 뭐 잉글랜드가 잘해서 학살을 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잉글랜드가 학살을 하는 경우는 헝가리가 완전히 좀 라인업적으로는 이렇게 무너졌을 텐데 저는 그림 자체가 크게 많이 안 보여서 햄무 쪽으로 봅니다. 햄무 쪽으로. 또 요 정도로 보고요. 이 경기를 이렇게 어렵게 분석을 해야 돼? 아 진짜로. 네덜란드 대 웨일즈. 네덜란드는 일단은 지난 경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반다이크가 빠졌어요. 왜 이렇게 아껴주는 거죠? 지난 경기에 반다이크가 쉬었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 또 뭐 아껴줬어요. 또 출전을 안 시키고 그냥 명단 그냥 싹 제외해버렸는데 뭐 부상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냥 아껴주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도 어쨌든 뭐 그럴 가능성이 있고 지난 경기 어쨌든 네덜란드가 상당히 강한 라인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네덜란드가 보여주는 네이션스 일정에서 로테이션을 보면은 오늘 로테이션 타이밍이에요. 공격이고 미드필더고 지난번에 어디야? 지난번에 어디였지? 웨일즈 원정 마찬가지로 웨일즈였네. 웨일즈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따내긴 했었는데 이때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웨일즈가 극장골로 무승부를 띄우나 했다가 네덜란드가 골 넣고 바로 휘슬 불어서 2대1로 이겼거든요. 그만큼 그때 당시 라인업 거의 로테이션 풀로테이션을 돌린 네덜란드 라인업을 상대로 웨일즈가 어느 정도 경기력을 보여줬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반다이크 또 휴식을 취하고 한다면은 웨일즈 역습 한 방 한 방에 네덜란드가 지난 경기처럼 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 요 경기도 제 생각에는 저는 웨일즈 프렌을 봅니다만 패스를 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게 그냥 나은 것 같고 이거 프렌 어떻게 찍습니까 솔직히. 네덜란드가 지난 경기 못해서 비긴 것도 아니고 못해서 비긴 건 못해서 비긴 거는 PK 실축이나 충분히 이길 만한 사이즈가 있었음에도 이제 누가 떴었기 때문에 솔직히 찍기는 좀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저 안 갑니다. 일단 폴란드 대 벨기에로 넘어와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난 두 팀의 맞대결은 이제 벨기에가 학살을 했어요. 벨기에가 이제 홈 경기에서 폴란드가 이제 주전 라인업이 어느 정도 뭐 레반도포스키 정도 나왔고 미드필더나 기타 수비 쪽에서 로테이션이 살짝 돌아갔었는데 전반엔 좀 어렵게 가다가 후반전에 이제 벨기에가 학살을 좀 했었죠. 리그 A고요. 4조 폴란드는 1승 1무 1패 승점 4점이고 벨기에도 1승 1무 1패 승점 4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벨기에가 이제 2위 3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벨기에는 말하다가 좀 어이가 없는데 주전 라인업 주구장창 굴렸는데 이 성적이에요. 데브라이너 지금 3경기 연속 선발로 뛰고 있고 기타 뭐 핵심 선수들 악셀 비첼이나 미드필더 쪽에서 다 그냥 선발로 계속 뛰고 있는데도 지금 성적이 이 모양이다. 오늘 경기 제 생각에는 로테이션이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은 부상당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로테이션의 그래도 가능성이 저는 제 생각에는 조금 높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폴란드가 지난 경기 레반도프스키가 또 휴식을 취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는 정배적으로 접근하기엔 좀 상당히 어려운 경기고, 제 생각에 벨기에 승 찍을 바에는 벨기에 승을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오바 쪽이 조금 더 저 실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바 쪽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다 싶어 보이고, 저는 폴란드 프렘 봅니다. 폴란드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고, 지난 경기 로테이션을 어쨌든 돌렸고, 또 지난번에 벨기에 원정 가서 한번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런 벨기에 공격에 대한 수비적인 부분들을 좀 잘 지난 경기보다는 잘 준비해서 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벨기에가 이긴다면 오바를 보지만 오바가 좋아 보인다고는 생각 안 해요. 11번째. 잠시만요. 우크라이나 대 아일랜드, 우크라이나 승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제 생각에는 현재 상황이 어렵고 월드컵도 문전 코앞에서 떨어졌고 했다 보니까 가장 좀 그래도 동기부여적으로 강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어쨌든 리그 B에 1조 우크라이나가 2승으로 1위 승점 6점. 이제 한 경기를 덜 치렀어요. 우크라이나랑 스코틀랜드 이제 월드컵 그것 때문에. 아일랜드가 1승 2패로 승점 3점인데 제 생각에 우크라이나가 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두 팀의 전력차도 어쨌든 극명해요. 제 식의 표현을 아일랜드가 지난 경기 이긴 거는 운이 되게 좋았어요. 긁히는 날, 야구로 따지면 이제 긁히는 날 있잖아요. 그냥 개똥 투수가 갑자기 이제 뭐 호투 6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뭐를 하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 평자 10점대가 갑자기 평자가 5점이 되고, 그런 마법을 지난 경기 아일랜드가 솔직히 3대0은 제가 볼 때 말도 안 돼요. 경기를 봤는데 3대0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경기 결과고, 이기더라도 한 점 차가 유력했던 지난 경기에서 어쨌든 그런 운빨을 다 썼다 이미. 우크라이나 지금 동기부여적으로 꽉 차 있는 상황에 이게 아일랜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아일랜드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나오면은 무승부가 뜰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언더 무승부.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지금의 우크라이나 정도면은 뭐 잡을 수는 있어 보인다. 이게 만약에 나 네이션스 정배 안 가 하시면은 무승부를 뭐 고배당 쪽이나 이렇게 찍어보셔도 뭐 크게 나빠 보이진 않고, 어쨌든 워낙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언더로 그냥 싹 돌려도 제 생각에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아일랜드가 수비적으로 나오면은 무승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우크가 또 지난 경기에 주전 라인업은 어느 정도 가동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아일랜드 마찬가지예요. 우크 승 봅니다. 그리고 12번째인가 루마니아 대 몬테네그로. 이런 경기가 일단은 분석이 안 돼요. 제 생각에 지금 루마니아가 속한 조 어디 갔어? 리그 B의 3조. 여기가 지금 루마, 몬테, 핀란드, 보스니아거든요. 제 생각에 제가 제 기억에도 그래요. 제가 요 팀들끼리 이제 만날 때는 몬테 핀란드는 핀란드 그때 승리를 좀 강하게 보긴 했었는데, 나머지 경기들은 승무패 어떤 결과가 떠도 이상하지 않다. 여기는 진짜 거의 밸런스가 황금 밸런스예요. 미쳤어요. 거의 어디가 1위를 해도 이상하지 않고 어디가 꼴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위가 승점 5점인데 보스니아가 5점, 2위가 핀란드 4점, 3위가 몬테 4점, 4위가 지금 루마니아 3점. 지금 당장에
뭐 최약체나 강팀 이런 게 아예 없는 사이즈에서 요 경기도 제 생각에는 전혀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 언더 보겠습니다. 다만 요 리그 B의 3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그래도 언더가 많이 뜨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스니아 제코 원툴인데 제코가 많이 늙어서 별다른 활약이 없어 득점이 안 터지고 있지. 핀란드 애초 수비팀이지. 몬테네그로도 지금 마틴이 가가지고 공격 안 되고 있지. 루마니아도 지금 3경기 한 골이에요. 지난 경기도 거의 뭐 운 좋게 넣었고 오늘도 언더가 좀 이렇게 보인다 제 생각에는. 전력 자체는 루마니아가 좀 나아요. 근데 어차피 한 골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냥 언더가 더 나아 보입니다. 뭐 루마니아 가실 분들은 가시고 보스니아 대 핀란드 언더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기도 일단은 잠시만요. 이게 표에 왜 빠져있지? 표가 누락이 됐네. 다시 보내드려야겠다. 일단 어쨌든 이 경기 자체도 지금 두 팀 다 라인업적으로 수정 좀 하고 라인업적으로 요조 같은 경우는 주전 라인업을 좀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력이 기본적으로 많이 빠져 있을 만한 매치업이고 뭐 득점에 대한 기대도 솔직히 높지 않은 경기다. 뭐 들어가면 뽀록골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갈 것 같은데 뭐 3골을 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그 마지막에는 그리고 언더 배팅이 더 괜찮아요. 왜냐면 힘이 빠졌거든요. 힘이 빠져서 그냥 적당히 하다가 경기 끝날 거예요. 뭐 이기는 팀들도 이제 수비하다가 한 골 넣어서 그런 지키려고 그러니까 지키는 축구를 할 거예요. 한 골 리드하고 있다면은. 그 때문에 뭐 저득점이 더 좋고 이미 힘이 많이 빠졌는데 터키 대 리투아니아 농구의 나라 터키마엔. 터키는 리빌딩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 아마 오늘 경기에서 리투아니아전의 로테이션이 좀 많이 돌아갈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 또 이제 일정 마지막 경기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돌아가진 않지 않을까. 터키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터키 신앙이잖아요. 리투아니아 농구의 나라고. 만승 보는 게 맞다. 룩셈부르크 황무지에 피어나는 새싹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고 페루제든 뭐가 없어요. 뭐 그래서 룩셈부르크가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만 1.35가 맞습니까 이게? 야 진짜 룩셈부르크가 1.35를 배당을 받는 때가 온다고? 좀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인데 이런 경기는 사실 정배 쪽의 메리트가 제 생각에 일단은 없어요. 전력은 룩셈이 좀 낮긴 하거든요. 지난 경기 이제 룩셈이 페루지도 원정에서 그때 페루지도가 아마 퇴장당했었나? 그러면서 룩셈이 가져갔었는데 이거는 뭐 확률이 조금 막 확률이 뭐 그런 거는 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똥 대 똥 경기니까. 근데 이렇게 똥배당을 준다면은 그냥 무승부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무승부 한번 잡아보는 거고 어쨌든 저득점의 확률. 그나마 이제 뭐 페루지다나 룩셈이나 사실 이 경기는 제 생각에 오버가 떠도 크게 이상해 보이진 않긴 하거든요. 뭐 2대1이나 뭐 이런 스코어가 나와도 이상해 보이진 않아서 언더가 막 그렇게까지 끌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끌리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냥 고배당 박스에 무승부를 찍거나 아니면 패스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기고 리텐데 라트비아 이제 뭐 그 뭐라 그래 얘네 발트 삼국이라 그런가? 아무튼 그 옆에 있는 국가들끼리 이제 만났어요. 근데 어쨌든 요 매치 같은 경우에는 라트비아가 지금 이거 리그 D에서 상당히 지금 이 조에서 거의 전승을 하고 있죠. 3승인가? 전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 라트비아 가장 고전했던 매치가 지난 경기 이제 리히텐슈타인과의 매치였어요. 라트비아가 홈에서 이제 펼쳐졌었는데 그때 리히텐에 어쨌든 골치도 있었고 라트비아가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한 골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홈에서도 그 정도 경기력을 보여줬으면은 솔직히 원정에서는 터질 만한 사이즈가 제가 볼 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룩셈부르크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차라리 전 라트비아 찍을 바엔 룩셈부르크를 찍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 경기 자체도 리텐도 개똥인 거 맞는데 지난 두 팀의 맞대결의 매치를 봤을 때는 라트비아가 리텐 수비를 쉽게 못 뚫더라고요. 그냥 의미 없는 크로스 올리고 뭐 제대로 된 슈팅도 잘 못 가져가고 공격 쪽에서 너무 터치 미스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리텐이 잘 걷어내고 그러면서 리텐의 역습의 중간중간에 상당한 위기가 있었거든요. 골치도 있었고 그런 점 봤을 때 이것도 약간 제가 볼 때는 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무승부난 프렌 쪽 언더 이렇게 봅니다. 똥배 메리트 전혀 없다. 차라리 저는 라트비아 갈 바에 잉글랜드 찍습니다. 제 마인드로는. 지난 두 팀의 매치업 라트비아 홈 경기 때 경기를 봤다. 심지어 홈이었는데 이거는 똥배 못 물어요. 제 생각에는. 요 정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